지난 2019년 12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생되어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개인 감염 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기초적인 감염 예방법으로 일상 속 손소독제 배치 및 손 씻기 단계 교육 등을 통해 손 씻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구에 의한 교차 감염이 주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감염관리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로 의료인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손 씻기 교육을 강화해 생활 태도로 정착시키고 손 씻기 습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의료 감염 예방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현재 손 씻기 지식 및 실천에 대해 임상실습 전후를 비교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며 임상실습에 참여한 후 병원 감염관리 체계에 관한 인식 향상 또한 손 씻기 지식 및 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임상실습 전후의 전반적인 손 씻기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임상실습 유무에 따른 전반적인 간호대학생의 손 씻기 지식 및 실천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손 씻기 실천 향상 효과 및 손 씻기 교육에 관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중보건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손 씻기에 대한 지식 및 실천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손 씻기 지식과 실천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손 씻기는 물, 물과 액체형 및 고체형 비누,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씻는 행위를 말합니다. 손 씻기 지식은 질병 예방 효과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며 손 씻기의 중요도, 환자 접촉 전후 손 씻기 유무, 불가시적 오염 시 손 씻기 필요성 인지, 손에 있는 상재균 수 인지, 손 씻기 후 완전 건조 유무로 손 씻기 관련 지식을 말합니다. 손 씻기 실천이란 손 씻기의 성과를 검증된 도구로 측정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하루 손 씻기 횟수, 손 씻기 소요 시간, 손 씻기 후 수도꼭지 잠그는 방법 및 물기 제거 방법,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화폐 접촉 후, 기침 후, 재채기 후, 애완동물과 접촉 후 손 씻기의 실천 유무를 의미합니다. 연구 대상은 SC에 소재한 S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 81명,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91명, 총 172명입니다.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산정 결과 임상실습을 경험한 집단 64명,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 64명, 총 128명으로 산출되어 분석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자가보고형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년, 종교, 주거 형태, 임상실습 경험 여부, 손 씻기 교육 경험 여부로 총 7문항, 손 씻기 지식은 질병관리본부 도구를 토대로 손 씻기가 필요한 상황 및 손 씻기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2분형 척도인 15개 문항, 손 씻기 실천은 저자 유성미의 2013년 연구 설문지, 질병관리본부 도구를 토대로 손 씻기 횟수, 소요시간, 도구, 수도꼭지를 잠그는 방법, 건조 방법, 손위생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손 씻기의 시행, 필요시 손 씻기를 하지 않는 이유, 손위생을 시행하는 범위 등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입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습니다. 대상자 172명의 나이는 20세 미만이 6.4%, 20에서 23세가 65.1%, 24에서 26세가 17.4%, 27에서 29세가 6.4%, 30세 이상이 4.7%로 20에서 23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학년은 1학년이 14.5%, 2학년이 20.9%, 3학년이 21.5%, 4학년이 43%였습니다. 종교는 무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순이었습니다. 주거 형태는 가족과 거주하는 대상자가 80.2%로 가장 많았습니다.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서는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47.1%,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이 52.9%였습니다. 손 씻기에 대한 교육 경험 여부에서는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84.9%, 교육 이수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15.1%였습니다. 표 2에서는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손 씻기 지식을 비교하였습니다.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학생의 지식점수는 15점 만점에 평균 11.25점이었고 임상실습의 경험이 없는 학생의 지식점수는 15점 만점에 11.16점이었습니다.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0.09로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표 3에서는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손 씻기 실천 행동을 비교하기 위해 손 씻기 횟수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습니다.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학생의 평균은 3.23점이고 임상실습의 경험이 없는 학생의 평균은 2.7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손 씻기 소요 시간을 5점 척도로 구간을 나누어 조사하였을 때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학생의 평균은 2.81점이고 임상실습의 경험이 없는 학생의 평균은 2.5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4를 보시면 손 씻기에서 사용하는 세정제의 종류에 대해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물과 액체형 비누, 물과 고체형 비누, 손세정제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은 물과 고체형 비누, 물과 액체형 비누, 손세정제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손을 씻은 후 수도꼭지를 잠그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항을 교차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맨손으로 잠근다, 종이 타올을 사용하여 잠근다, 수도꼭지를 세척한 후 잠근다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임상실습의 경험이 없는 학생은 맨손으로 잠근다, 수도꼭지를 세척한 후 잠근다, 옷소매로 잠근다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손을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항을 교차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학생과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 모두 수건, 종이타올, 자연건조의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손 씻기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항을 교차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표 5를 보았을 때 손 씻기 습관에 대한 결과는 모든 항목의 유의 수준 P가 0.05보다 커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올바른 손 씻기 정도는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8점 만점에 평균 5.48점, 임상실습의 경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 8점 만점에 4.91점이었습니다.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유의 수준 0.04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본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 유무에 관계없이 손 씻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손 씻기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간호사로서 일하며 대상자들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이기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손 씻기 관련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전 손 씻기 교육을 통한 손 씻기 실천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육 이후 간호대학생들의 손 씻기 지식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학습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임상실습의 경험 유무에 따른 학생의 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임상실습의 경험 유무에 따른 손 씻기 실천 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간호대학생에게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통한 손 씻기 이행 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제언으로 본 연구 결과는 한 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타 대학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임상실습 과정 중 손 씻기에 관한 교육의 여부를 포함한 후속 연구의 진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간호학과 3조 연구팀으로 여자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 우울과 생활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의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IT 산업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95%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함께 스마트폰에 많은 의존을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은 곧 높은 SNS 활동의 증가로 나타나며 이는 대학생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대학생의 미디어 이용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의 경우 98.8%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중 91%가 SNS를 이용하고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1시간 7분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중 특히 간호대학생은 타전공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교육 과정상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어려움이 있고 국가고시 준비 부담으로 인한 학업 문제에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나 우울이 SNS 중독 경향성의 문제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다음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 우울, 생활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각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 우울과 생활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SNS 중독 경향성, 우울과 생활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설계입니다. SNS 중독 경향성을 파악하고 우울과 생활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은 SNS 사용 경험이 있는 여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138부를 최종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 도구 척도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SNS 중독 경향성입니다. 조절 실패 및 생활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정서 회피,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입니다. 신뢰도값은 92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값은 95였습니다. 둘째, 우울 척도입니다. 본 연구의 신뢰도값은 91이었습니다. 셋째, 생활 스트레스 척도입니다. 이 척도는 부정적 스트레스를 측정하였고 대인 관련 스트레스와 성취 관련 스트레스로 나뉘었습니다. 신뢰도값은 75에서 88이었고 본 연구 신뢰도값은 95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수집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목적과 과정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서명받고 시행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음을 명시하였고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주었습니다. 10분에서 15분 소요됩니다. 수집 기간은 2020년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이었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대상자 특성, SNS 중독 경향성, 우울 및 생활 스트레스는 기술적 통계를 실시하였고 수준 차이는 아노바, 사후 검정은 덩컨으로 분석했습니다.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였고 영향 요인은 다중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대상자 전체의 65.9%는 20에서 24세였으며 4학년이 5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SNS 종류는 카카오톡이 56.8%로 가장 많았고 SNS에 접속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이 99.2%였으며 대상자의 96.2%는 SNS를 매일 이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
우울과 생활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SNS 중독 경향성은 일일 SNS 사용 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일일 SNS 이용 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우울과 생활 스트레스는 학년, 연령, 일주일 SNS 이용 시간이나 일일 SNS 이용 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SNS 중독 경향성, 우울과 생활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SNS 중독 경향성은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스트레스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변수인 우울, 생활 스트레스는 연속 변수로 유의확률 0.05로 다종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투입한 독립 변수는 회귀 분석의 과정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회귀 분석의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더빈 왓슨을 이용하여 5차의 자기상관을 검증한 결과 다종 회귀 분석 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차한계와 VF 값을 이용하여 다중 공산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변수는 다중 공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회귀 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 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생활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논의입니다. 본 연구에서 1일 SNS 이용 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대학생이 SNS 중독 경향성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SNS 사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SNS 중독 위험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 접속 시간에 대한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SNS 중독 경향성은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오윤경의 SNS 중독 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울이 높은 인터넷 중독자들은 낮은 자존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인정 욕구와 함께 우울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인터넷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SNS 중독과 정신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생활에서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SNS 중독 경향성은 생활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미의 SNS 중독 경향성과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은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과정 또는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생활 스트레스를 다루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울과 생활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는 SNS 중독 경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울 및 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대상자를 조기에 사정하여 SNS 중독 예방에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NS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선행적으로 우울 및 생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중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일반 대학생과 다르게 학업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크고 임상 실습이라는 상황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내외적 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조기 선별 검사와 SNS 중독 예방을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할 것을 제언합니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을 예방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생 상담에 적용할 것을 제언합니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우울,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우울,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합니다. 참고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학년 2반 1조 연구 코비드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두려움, 회복 탄력성과 스트레스의 관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현재 코비드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치료제가 없는 전염병의 최전선에서 강도 높은 업무를 버티고 있는 의료진의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심각하고 코비드19 사태가 간호대학생의 심리 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간호 전문직관을 형성하여 취업 후 조직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코비드19 사태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과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두려움, 스트레스 중재법과 회복 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및 교과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생각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코비드19에 대한 두려움, 회복 탄력성 및 스트레스 수준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코비드19에 대한 두려움, 회복 탄력성 및 스트레스 수준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코비드19에 대한 두려움, 회복 탄력성 및 스트레스 수준 정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입니다. 본 연구는 코비드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두려움 및 회복 탄력성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중재,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 확인을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설계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S대학의 간호대학생 147명으로 하였습니다. 연구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두려움 경험,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 회복 탄력성 수준 파악을 위한 4가지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 특성은 사회인구학적 정보, 임상실습 경험, 감염에 대한 두려움 및 정서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을 묻는 문항을 포함한 총 14문항을 사용하였습니다. 두려움 경험은 본인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성되어 있는 3문항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은 주관적 스트레스 평가를 위해 10문항으로 구성된 PSS를 사용하였습니다. 회복 탄력성 수준은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형 코너 데이비슨 회복 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자료는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2020년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수집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100분율을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두려움 경험, 스트레스 수준 및 회복 탄력성 정도는 평균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두려움 경험, 스트레스 수준 및 회복 탄력성 간의 차이는 T테스트와 아노바를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쉐페 테스트로 사후 검정하였습니다. 두려움 경험, 스트레스 수준 및 회복 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론 연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학년은 4학년이 46명, 3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학년, 3학년, 2학년 순이었습니다. 지각한 건강 상태는 좋다가 62명, 43.7%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매우 좋다, 나쁘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저질환 가족은 없음이 77명, 54.2%로 많게 나타났고 가족의 건강 상태는 보통이다가 68명, 47.9%로 가장 많고 좋다, 나쁘다, 매우 좋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비드19 확산 시 느꼈던 자신의 삶의 질은 나쁘다가 49명, 34.5%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좋다, 매우 나쁘다, 매우 좋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2와 같이 대상자의 두려움, 스트레스, 회복 탄력성 정도 측정 결과 대상자의 두려움 정도는 2.13 플러스 마이너스 0.66점, 스트레스 정도는 2.82 플러스 마이너스 0.55점, 회복 탄력성 정도는 2.48 플러스 마이너스 0.5점이었습니다. 표 3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두려움, 회복 탄력성, 스트레스의 차이 분석 결과입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두려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코비드19가 확산되던 시기의 삶의 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코비드19가 확산되던 시기에 삶의 질이 나쁘다고 응답한 학생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두려움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건강 상태, 기저질환을 가진 가족의 유무, 가족의 건강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건강하다고 지각한 학생의 회복 탄력성 정도가 높았고 기저질환을 가진 가족이 있는 학생,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학생의 회복 탄력성 정도가 낮았습니다. 또한 코비드19가 확산되던 시기 삶의 질이 나쁘다고 응답한 학생의 회복 탄력성 정도가 낮았습니다. 스트레스는 가족의 건강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스트레스 정도가 더 낮았습니다. 표 4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두려움, 스트레스, 회복 탄력성의 상관관계에서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고 두려움과 회복 탄력성 또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는 두려움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스트레스는 회복 탄력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코비드19를 경험한 것이 간호대학생의 두려움 및 회복 탄력성,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두려움 및 스트레스, 회복 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증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간호대생의 두려움 및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관적인 스트레스를 낮추고 포스트 코로나 자살 증가 예방 전략 수립 및 심리 백신 프로그램 개발과 국공립 의료기관의 감염병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코비드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은 두려움을 느낄수록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회복 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코비드19 유행으로 인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연구는 코비드19 유행으로 힘든 시기에 간호대학생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하였고 따라서 이를 통한 간호대학생의 코비드19를 통한 부정적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 구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 조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코비드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의 전략적인 교육과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와 학교와 가정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통한 스트레스 감소 및 올바른 전문직관 형성,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